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중복이기도 하군요. 하여튼 복다림 잘 하시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그야말로 호들갑을 떨면서 크게 보도한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24일이나 25일 아마 어제 아니면 그저께인 것 같습니다. 날짜는 구체적으로 박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7월 19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군요. 7월 19일 3년 전에 이쪽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민이 7월 19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개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성에 들어갔는데 개성에서 이 친구의 상기도 윗부분에 뭐 이상한 물질이 발견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코로나19로 의심되어서 그런 결과가 24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고가 되었고 즉시 김정은은 개성을 봉쇄했다는 겁니다. 자, 아마 김정은이 보니까 북한과 김정은은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는 북한에서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호언장담하는 가운데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비상체제를 갖다가 강하게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갑자기 3년 전에 탈북했던 탈북민이 다시 3년 만에 고향을 찾아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에 잠입했는데 이 개성에 보면 7월 19일부터 한 사나흘 정도 아마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개성이 코로나19로 위험하다. 개성을 봉쇄하고 또한 그동안 전년 부대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전진 배치되어 있는 부대들이 경계 소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감찰, 검열해서 엄중 징계하겠다, 엄중 처벌하겠다 하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는데 김정은과 북한의 이 호들갑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곧 경질되게 생겼습니다. 사실 북한 얘기하기 앞서서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안보팀들 보면 국가안보실 1차장을 갖다가 이제 바꿨죠.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으로. 그러면서 아마 조만간 지금 2년 가까이 1년 지금 10개월째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아마 이번 정기국회 그 즈음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바꾸고 후임을 앉히지 않겠는가. 왜냐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대 국방부 장관은 송영무 해군 출신의 송영무 장관입니다. 이대 장관은 바로 정경두 공군 출신의 공군 참모총장 출신의 정경두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육군들의 불만이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정경두 지금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사실은 진주 사람입니다. 진주 대하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바로 진주 동명고 출신입니다. 대하거나 동명거나 진주거나 진주 그 빤한 한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겠죠. 그래서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7년 8월에 합참의장, 공군 참모총장에서 합참의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김경수의 백이 흔한 얘기로 통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2018년 9월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북한 가서 9.19 군사합의서 사인할 그 무렵에 이미 정경두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2018년 9월에 국방부 장관에 취임해서 지금 거의 1년 10개월째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2019년 작년이죠. 작년 6월에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해상 노크 기순 이 부분 갖고 경계를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시 20대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해군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의 거동 수상자가 왔다 갔다 활개치고 다니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수병이 사실은 내가 화장실 간다 왔다 갔다 했다고 거짓 자백하도록 유도해서 이때도 보면 우리 사회적 논란이 됐었죠. 어쨌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번에 안 그래도 지금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경질할 할 즈음에 와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7월 19일 3년 전에 탈북자가 3년 만에 돌아갔다 하면은 그 사람이 왜 돌아갔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 우선 간첩 아니야? 흔한 얘기로 간첩이 내려와서 3년 동안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정보 수집하고 혹시 넘어간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 넘어가 북한은 그 전현부대의 경계 소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당연히 7월 19일에 넘어갔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것도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 넘어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경계 실패죠. 적이 들어오는 거 못 막은 것도 경계 실패입니다만 여기서 나가는 거 못 막은 것도 경계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져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왜 그렇다면 김정은이 아주 이례적으로 24일 그 보고를 받고 긴급히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개최해서 국가 비상 사태를 갖다 선포할 만큼 그렇게 코로나19가 무서웠던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단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사실은 아니겠죠.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로 거짓말을 하도 잘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남쪽에다가 무언가 책임을 갖다 전가하면서 우리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을 받으려 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니까 북한이 지난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료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겠다는 인도적 차원이니까 하겠다 했을 때도 보면은 뭐야 이 사람들하고 걷어찼던 북한입니다만은 아마 북한의 실제 코로나의 실상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한 명도 코로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방역 체계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봐라 우리는 멀쩡했는데 너희 남쪽에서 제대로 사람 관리 못해서 탈북민이 다시 올라오는 통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화국 사회가 전염병에 감염되었다. 그러니 책임져라. 그러니 뭡니까? 의료품 보내라. 예를 들어 마스크 보내라. 다음에 검진 키트 보내라. 거기다 등등 영양식 보내라. 또 이왕이면 돈도 좀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쪽의 책임 전가에 즉 빌미를 삼고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실제 북한이 코로나19를 막겠다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봉쇄한 게 올 1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월째 사실상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해상으로 가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 한 두어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미 평양특별시조차도 배급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군인들에게도 식량 배급이 몇 달째 끊겨 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남쪽에 있는 개성이라는 도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의 물자와 또 돈과 등등의 것들, 대표적인 것이 초코파이죠.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성은 남쪽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충성도가 좀 떨어지는 북한으로 봐서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만 충성도가 떨어지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제난이 굉장히 극에 달하다 보니 개성 민심, 평양 민심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는 이미 외신들이 두어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개성을 갖다가 이 코로나19 그 한 사람 탈북민의 다시 재입국을 갖다가 핑계 삼아서 개성 전체를 봉쇄하는 것은 개성에 뭔가 정치적 불안이라든가 정치적 소요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봉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김정은으로 와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니까 미국은 올 11월 3일 있게 될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다가 고개를 돌릴 틈이 없습니다. 또 중국도 보면 여러 가지로 최근에 그 대홍수로 말미암아 중국 자체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 넉자로 빠져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간에는 서로 한쪽에서는 뭐 휴스턴인가요? 휴스턴 총영사관 중국 영사관 폐쇄하고 또 중국은 거기에 대한 맞불로 청두 성도라고 그러죠. 옛날 저 유비의 총나라의 성도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 조치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내적으로 양상항 삼엽댐 그 아래 언저리가 그냥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나서 뭐 북한한테 이러고 저러고 신경 쓸 틈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에 어쨌든 4.15 총선 결과 대한민국에서 여당이 180석 범여권 190석 압승을 거두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내일 27일 청문회 할 예정입니다만은 또 이인영 23일 했죠. 청문회 이인영 뭐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뭔가 친북적 인사들로 포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물건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국과 교역이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지면서 김정은의 내탕금 즉 통치자금은 점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경제가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민심은 흉악해지고 이런 가운데 결국 내부의 위기를 조성해서 또 내부의 위기를 갖다 외부로 눈을 돌리고 내부의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인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뭔가 제스처로서 이번에 비상 확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북한에서는 3년 전에 탈북했던 탈북민이 재입국하는 가운데 북한이 코로나19로부터 어마어마한 위협을 받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니 그리고 그동안 경계를 갖다 소홀히 했던 그 전현 부대들 그 관련 부대들을 갖다가 앞으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엄중 문책하겠다 했는데 그 불똥은 여지없이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